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말기 간경화, 간암 치료에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악화되셨고 복수와 식도 정맥류, 비장종대, 간성혼수, 황달, 부종이 심했던 60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아직 젊으신데 해외에서 거주하시면서 비형간염의 관리를 하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경화, 간암까지 빠르게 악화되셨는데 당뇨도 있어서 난이도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간경화 말기의 모든 합병증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다 보니 병원의 치료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신 아드님께서 먼저 명쾌한 최원장 유튜브를 보시고 소개를 하셔서 내원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초진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처음 내원하시던 2024년도 7월 당시에는 극심한 복수로 복부는 물론이고 엉덩이나 골반, 다리와 발까지 부종이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복강에도 복수가 찹니다마는 폐까지 물이 차서 숨쉬기 어려워하셨고요. 식도 정맥류와 간성혼수도 있었습니다. 흑달이라고 하죠. 황달이 심해지다 못해서 얼굴이 푸르스름하고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안색이 안 좋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근육이 손실돼서 인체 골격이 다 드러날 정도로 뼈만 남은 느낌이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어려운 데다가 체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말을 하기 어려워하셨고 목소리도 힘이 없으셨습니다. 초진 내원 전에 복수 천자를 하셨는데 복수를 무려 18리터를 뺐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잘 아시듯 이 정도 단계에서는 복수 천자를 해도 복수가 또 금방 차오르고요. 이뇨제를 아무리 복용해도 뾰족한 효과가 잘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방의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다가 간암이 의심되어 서울의 병원에 가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상태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자는 주치의의 의견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뵈었을 때는 내가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한의원에 내원하기 전에 식이요법부터 먼저 해보셨는데 속이 편해지고 느낌이 좋다고 하셔서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입장이었습니다. 2024년 7월에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5개월 만에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치료 후기를 주셨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명쾌한 한의원에 처음 오셔서 알러지 검사를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냐고 하니 답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음식이나 물질의 에너지가 인체의 기에너지와 충돌하여 흐름을 망가뜨리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알러지의 개념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시고요. 그것을 근육반응 검사로 자기 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쇼킹했던 것은 알러지 검사를 해보니 정말 알러지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인체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고 간 기능도 이미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사실 알러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으로 오시는 환자분이라면 정말로 몸에 맞는 게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기정사실인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실감하지 못하시다가 근육 반응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있습니다. 알러지 검사를 처음 해보시고 나서 검사 방법이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존중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근육 반응 검사가 매우 허술해 보인다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마냥 쉬운 검사는 아닌데요. 제가 이 검사를 제대로 해내는데도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쉬워 보이면 고수다 그런 말도 있길래 제가 능숙하게 잘해서 쉬워 보일 수도 있다고 애써 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던 중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허술해 보이는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고서 오히려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요. 평소에 그분이 생각했던 삶의 가치관과 저의 진료 철학이 잘 맞아서 제 치료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언제나 약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고 먹는 음식이 약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그 음식과 기 에너지가 충돌하는 것을 풀어내어 먹은 음식이 몸에 잘 소화 흡수되게 도와주는데요. 그렇게 먹은 음식이 몸에서 제 역할을 잘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치료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몸이 회복되는 것은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결국 음식으로 치료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니 바로 알러지 치료를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한의원 근처에 방을 잡으시거나 한 번에 오실 때 하루에 2-3가지 아이템을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치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하게 내원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아이템을 치료했고요. 2-3개월 정도 치료하니 초진 때 외관상으로 임신 8개월처럼 보일 정도로 극심했던 복수가 서서히 빠졌고요. 치료 초반까지는 이뇨제를 복용해도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셨는데 점차 약효가 나타나더니 복수량도 서서히 줄었습니다. 치료 3개월 차까지는 그래도 양말을 신으면 발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발목 부위에도 부종이 있었는데요.
치료 5개월 차,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이 되니까 부종이 전혀 없고 복수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이뇨제는 관리 차원에서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푸른빛이 돌던 검은색 얼굴 혈색이 점점 맑아졌다고 평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색이 밝아지니까 오히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게 보일 정도라고 하시네요.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복수 천자를 받던 7월 초만 해도 극심한 근육 손실로 몸에 살이 많이 빠져서 목이나 가슴, 팔, 다리에 주름이 많이 보였는데 온몸의 골격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엉덩이에도 살이 없어서 바닥이나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심하게 베겼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몸무게가 72kg였는데 복수 천자를 하고 나니 53kg로 빠졌습니다. 그 몸무게가 다 복수였던 거죠. 그런데 알러지 치료를 하고 먹을 수 있게 되니 복수는 빠지고 점점 다시 살이 찌면서 목과 가슴, 팔, 다리에도 주름이 점점 없어지고 엉덩이에도 살이 붙어서 예전보다 배기는 게 훨씬 덜하다고 하십니다. 치료 후기를 주셨던 12월 말 기준으로 아침 공복 시에는 55 내지 56kg, 식사를 하면 57kg까지 체중이 늘었는데요. 2025년 2월달 현재는 60kg까지의 몸무게를 회복하셨습니다.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알러지 치료 전까지는 힘이 없어서 그럴 때 무릎이 휘청거리고 목소리도 갈라져서 말하는 것조차도 싫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의원 치료 초반 3, 4일까지는 체력 부족으로 치료 후에 집에서 계속 누워 계셨다고 하실 정도였고요. 그런데 2회차 알러지 치료가 끝나면서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으며 현재는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걷고 목소리도 힘이 생기며 사람들과 대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하십니다. 직장에서 지방 출장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시고요. 2회차라고 하면 DBF 후에 전분 알러지 치료를 끝낸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먹는 곡물죽의 기초 성분,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했더니 몸에 힘이 나기 시작한 거네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약이 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 후기를 받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런 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하시면서 말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환자분께서는 직접 투병 기간 중에 혈액 검사를 받으신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렇게 환자 케이스를 정리해보며 통계 자료를 뽑아보는 것은 보통은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저도 스태프들도 진료에 집중하느라고 이런 쪽은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신 걸 보고서 눈이 번쩍 떠이더라고요. ALT, AST, 감마 GTP, 혈당, 토탈 빌리루빈, 토탈 프로테인, 다이렉트 빌리루빈, 알부민, ALP의 수치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숫자로만 보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각각의 항목을 그래프로 그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혈액 검사 결과에 경향성이 잘 보이는데 명치한 한의원에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면서 정상 범위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거나 이미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와서 안정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느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액 검사의 결과값도 똑같이 몸 상태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게 그래프로 보이는 거죠.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혈당 데이터라고 하셨는데요. 원래는 집에서 아침 공복 때 체크를 하는 것인데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체크하시다 보니 금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간 치료에 집중하고 아직은 당뇨에 대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저 식사 조절 수준으로 혈당을 조절한 결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치료를 받았던 아이템 중 가장 큰 치료 효과를 느꼈던 알러겐은 BPF, 녹말, 쌀, 콩, 비타민C 믹스, 에그 믹스, 칼슘 믹스, 비타민 A 믹스, 비타민 B 믹스, 슈가 믹스 등 음식 알러지 치료였다고 하셨습니다. 치료 초기에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수가 늘어나면서 체력과 컨디션이 급격히 향상되고 혈색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프에선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영양소 알러지의 치료 기간입니다. 항목별 그래프 추세도 급격히 좋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진 때 환자분들의 핵심 알러겐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경화 간암은 왜 생겼냐? 본인의 무의식에게 물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솔직히 물어보고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용자이시고 신생아 때 어머님으로부터 감염된 수직 감염 케이스였습니다. 그것이 간이 상하게 된 핵심 원인이었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44번 바이러스 믹스에서 치료를 하는데요. 음식 알러지 치료 단계라면 아직 핵심적인 원인은 치료하기도 전인데요.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할 때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알러지 치료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2024년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간경화 식이요법의 재료가 되는 곡물, 콩, 쌀에 대한 알러지와 코어6, 기초 영양소의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간세포, 간암세포, 그리고 간경화와 간암의 핵심 원인이 되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했고요. 바이러스와 간경화, 바이러스와 간암에 대한 컨비네이션 치료를 마무리하고 빌리어드와 알닥톤 라식스의 알러지를 치료하고 암줄기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했습니다. 암줄기세포는 암의 재발과 전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암줄기세포에서 자가 재생을 해서 자꾸 암세포를 또 만드니까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캔서 스템셀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시도하는데요. 이 내용은 기존 영상에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경화가 심하다면 간암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수순이니까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던 알러지 치료를 계속 잘 하시면 된다고 했죠.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2024년도 9월에 화학색전술을 하셨습니다. 2.75cm의 간암세포 1개와 주변의 작은 암세포 2개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고요. 화학색전술 후에는 몸살기가 있고 많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리버 캔서 알러지 치료와 병행하면서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했고 경과도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이제 너무 좋아지셔서 얼마 전에는 해외 출장도 계획을 하시다가 작은 덩어리가 남아있는 게 하나 더 발견되어서 조만간 화학색전술을 한 번 더 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 약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물 알러지를 치료하니까 피로하고 몸이 편치 않았다고 하십니다. 약물에 대한 정보를 몸에 넣고 기 에너지가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는 중인데 이렇게 컨디션이 저하되는 느낌이 든다면 실제로 화학색전술을 진행할 땐 오죽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색전술에 쓰는 항암 약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성공하면 항암의 치료 효과는 좀 더 올라가고 부작용은 더 줄일 수 있으니 항암 치료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이는 알러지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간경화와 간암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쾌한 한의원 치료의 특징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의 주인공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인체를 종합적인 시야로 보지 않고 치료를 각 과별로 나누어서 분업화하고 음식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수술 시술이나 약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명쾌한 한의원은 인체를 분업화시키지 않고 종합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서 좀 부위별로 집중적인 설명을 하긴 하지만 치료의 결과는 몸 전체가 정상적 상태로 회복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망가진 인체의 순환 시스템을 응급조치해서 환자가 섭취한 음식이 인체 내의 모든 세포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아서 몸 전체가 회복되는 치료 개념인데 이 과정에서 한의원과 환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좋았다고 하십니다. 한의원은 망가진 인체 순환 시스템을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환자는 한의원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유튜브에도 엊그제 명쾌한 원장님이 시키는 방향으로만 하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치료로 회복시킬 부분들은 정확하게 담당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너무 걱정들 마시고 열심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치병에 대한 오랜 치료 경험이 있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악화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현재는 치료를 받으시고 몸 상태가 현재 놀랄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좋아하시고요. 인체 자체의 회복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치료하는 개념으로 한의원의 가이드라인만 성실하게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다고 또 현대의학과는 다른 신개념의 접근법이라 현대의학으로 답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치료 후기의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 서로 이웃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잘 회복되셔서 저도 너무 좋고요. 좋아진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간경화 간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의 댓글이나 네이버의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